태양과 함께 영혼을 꿈꾼 왕들. 광활한 사막의 모래가 나일강의 물결과 만나던 때 인간은 신과 함께 걷기를 꿈꿨습니다. 고왕국 이집트는 그 꿈이 현실이 된 시대였습니다. 파라오들은 자신의 이름을 하늘과 별에 새기고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열망으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물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잊히지 않으려는 인간의 위대한 집념과 도전의 서사시였습니다. 지금부터 고왕국 이집트의 찬란했던 시작과 위대한 업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으로 시작된 문명. 태초에 나일강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매년 여름 강은 넘쳐 흘러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나일강과 신들의 축복 덕분이다. 강 주변에 흩어져 있던 마을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된 것은 파라오 나르메르가 이집트를 상하로 나누던 두 왕국을 하나로 묶어냈을 때부터입니다. 통일된 왕국은 이제 신성한 질서를 기반으로 발전했고 바로 이 기반 위에 고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세르와 최초의 피라미드. 고왕국의 이야기는 조세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제3왕조의 파라오였던 그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세르는 이모텝이라는 전설적인 건축가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죽음 뒤에도 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나만의 계단을 만들어라. 이모텝은 기존의 흙과 벽돌로 만들어지던 왕들의 무덤에서 벗어나 석재를 이용해 거대한 계단을 가진 피라미드를 설계했습니다. 바로 사카라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단순히 조세르의 무덤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는 계단과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르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신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도전을 넘어선 건축물. 이제 이야기는 제4왕조로 넘어갑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가 이집트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킨 후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들은 이를 뛰어넘으려는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도전을 한 인물이 바로 쿠프입니다. 쿠프는 대담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피라미드는 하늘까지 닿아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기자 대피라미드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230만 개의 석재가 사용되었고 각각의 석재는 평균 2.5톤에 달했습니다. 완공 당시 높이는 약 146m로 무려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쿠프의 피라미드는 수많은 노동자와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20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경사로를 이용해 석재를 나르고 정교하게 배치해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완벽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핑크스의 전설. 쿠프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카프레는 기자 대피라미드 옆에 자신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라미드 옆에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신비로운 건축물 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카프레의 얼굴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 거대한 수호자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핑크스가 태양신 라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파라오의 권위를 영원히 보여주기 위한 기념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스핑크스는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강력한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뒤의 사람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물이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집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신성한 임무를 맡은 숙련된 일꾼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는 농부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위해 일하는 것을 신성한 영광으로 여겼으며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비롯한 풍부한 음식을 제공받았고 피라미드 근처에는 이들을 위한 숙소와 병원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왕국의 사회 구조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신성한 존재였고 관리들과 신관들은 이를 보좌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조직화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상과 신앙을 통해 국가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고왕국을 덮친 검은 그림자. 하지만 모든 찬란한 시대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고왕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후왕조 말기 피피 2세가 무려 90년간 통치했지만 그의 통치가 끝난 뒤 중앙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일강의 범람이 이전처럼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며 경제는 흔들렸고 사람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점점 더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며 고왕국은 내부 분열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왕국의 몰락은 단순히 권력의 변화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성한 질서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후 제일중간기로 접어들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고왕국의 영원히 남은 꿈. 고왕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피라미드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도전과 열망의 정수입니다. 고왕국 이집트가 보여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영혼을 꿈꾸며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사이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꿈은 영원하다.